저기요, 혹시 계세요? 늦가을의 남해, 회색빛 바람이 바다를 뒤집듯 몰아치던 오후. 마지막 여객선이 떠난 뒤 선착장엔 사람의 그림자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안내방송은 덤덤하게, 그러나 냉정하게 울려 퍼졌죠. 기상 악화로 오늘 모든 배편은 취소되었습니다. 그 순간 선착장 끝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 하나, 휴대폰엔 5%의 잔량. 서울에서만 살아온 그녀, 이름은 한서윤. 그녀는 그저 하룻밤 묵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룻밤이라 생각했던 그녀는 세상이 잠시 멈춘 곳에서 꺼지지 않는 불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으려 하고 있었죠. 이것은 바람이 모든 소리를 삼킨 그날 밤, 단 한 줄기의 불빛이 누군가의 삶을 다시 켜올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시 귀 기울여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야기의 다음 장면을 함께 넘기고 싶다면 구독으로 곁에 머물러 주세요. 늦가을의 오후 하늘은 이미 비구름으로 눌려 있었다. 바람은 해안가의 풀잎을 마구 흔들었고 배들은 출항을 서두르듯 서둘러 부두를 떠났다. 한서윤은 가쁜 숨을 고르며 선착장에 도착했지만 그 순간 마지막 여객선이 멀어지는 것이 보였다. 멀어지는 뱃머리 위로 파도가 부서졌고 하얀 포말이 검은 물결 위에 흩어졌다. 방송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잔잔하게 귓가를 울렸다. 기상 악화로 오늘 모든 배편은 취소되었습니다. 섬 방문객께서는 안전한 곳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비닐 가방을 들고 뛰어가는 몇몇 현지인들, 그리고 빠르게 닫히는 매표소의 셔터 소리. 바람이 불 때마다 우산이 뒤집히고 간판이 덜컥거렸다. 그 속에서 서윤은 혼자였다. 휴대폰 화면을 켜보니 배터리는 5% 남짓. 하룻밤이면 되겠지.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쥐었다. 섬은 생각보다 작았다. 도시에서 흔히 보던 카페도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도 없었다. 낮인데도 골목마다 어둑한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창문마다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다. 서윤은 문이 닫힌 여관 문 앞에 다가가 초인종을 눌러보았다. 대답은 없었다. 옆 민박집도 마찬가지였다. 유리문에는 태풍으로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그제야 현실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정말 오늘 밤은 혼자 여기서 버텨야 하는 건가? 바다에서는 쿵, 쿵 하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낮은 북소리 같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같은 리듬이 울렸다. 서울의 회의실, 조명, 시간표, 보고서, 늘 정확하고 치밀하게 맞춰져 있던 하루들이 지금 이 순간 아무 의미 없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비가 흩날리며 얼굴을 스쳤다. 서윤은 캐리어 손잡이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휴대폰 배터리 표시가 빨갛게 깜빡였다. 그 순간 멀리 언덕 위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거렸다.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는 불.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저기면 누군가 있겠지. 바람은 더 세게 불어왔다. 코트 자락이 펄럭이고 머리칼이 얼굴을 덮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캐리어를 끌며 천천히 길을 올랐다. 비포장된 언덕길은 미끄러웠고 발밑의 자갈이 소리를 냈다. 숨이 가빠질수록 불빛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 불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불빛이 서윤의 밤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녀는 아직 몰랐다. 언덕을 오르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다. 바람은 정면에서 몰아쳤고 비는 점점 굵어졌다. 서윤은 숨을 고르며 몇 번이나 멈춰섰다.
도시에서 하이힐로만 걷던 발이 거친 흙길을 버티지 못했다. 신발은 젖었고 코트 끝은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그러나 위쪽에서 깜빡이는 불빛은 계속 그녀를 이끌었다. 그 불빛은 마치 누군가가 이쪽으로 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언덕을 반쯤 올랐을 때 작은 돌계단이 나타났다. 그 위로 오래된 건물이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냈다. 둥근 유리창 안에서 노란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서윤은 조심스레 문 앞에 다가갔다. 혹시 계세요? 두드리는 소리가 빗속에 섞여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힘을 주어 문을 밀었다. 낡은 나무 문은 약간의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쪽은 따뜻했다.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됐다. 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 향이 배어 있었고 탁자 위엔 낡은 라디오가 조용히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때 안쪽에서 천천히 발소리가 다가왔다. 백발의 노인이 문가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의외로 또렷했고 얼굴에는 바다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배 못 탔소? 낮고 느린 목소리가 공간을 울렸다. 서윤은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기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지막 배가 떠난 줄 몰랐어요. 허허, 오늘은 아무도 못 나갔을 텐데. 노인은 말없이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서윤은 신발을 벗고 조심스레 들어섰다. 바닥은 따뜻했고 벽에는 오래된 등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의 바다는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불빛은 언제나 같은 자리였다. 여긴 등대인가요? 그렇소. 내가 관리하는 곳이요. 아, 등대 안에 사람이 사는 줄은 몰랐어요. 사람이 없으면 불도 꺼지지. 그는 짧게 웃으며 보리차를 내왔다. 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차의 향이 낯설게 따뜻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거칠게 몰아쳤다. 창문 틈새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스며들었다. 서윤은 잠시 그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가까이서 파도 소리를 들어본 게 언제였지? 서울에서는 늘 차 소리와 사람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고 바다는 휴가철 엽서 속에서만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 그 소리는 생생하게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가슴을 두드렸다.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요. 태문의 말에 서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괜찮을까요? 밖은 위험하오. 태풍이 온다니까. 그는 짧게 창밖을 내다보았다. 등대 꼭대기 유리창에 반사된 불빛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빛은 약해 보이면서도 끝내 꺼지지 않았다. 서윤은 따뜻한 잔을 손에 쥐고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묘한 안정감이 들었다. 도시의 수많은 불빛 속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묵직한 평온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속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세상의 소음이 모두 멀리 밀려나고 이곳에선 단 한 가지 소리만이 남은 듯했다. 그건 꺼지지 않는 불의 숨소리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창문이 덜컥거릴 때마다 등대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서윤은 낯선 공간의 냄새 속에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벽식의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흐르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클래식 음악이 낮게 흘러나왔다. 배는 내일쯤 다시 다니겠죠? 서윤의 물음에 태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모르지요. 태풍이 이 근처를 스치면 사흘은 묶이는 법이요. 그의 말투에는 조바심이 없었다. 그저 오래 살아온 사람이 날씨와 시간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다. 서윤은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젊은 시절의 태문과 어린 소년이 함께 서 있었다. 아드님이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대답을 덧붙이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서윤은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도시에서는 침묵이 늘 불편했지만 이곳의 침묵은 다르게 들렸다. 바람과 파도, 그리고 등대의 불이 서로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 했다. 서울 사람은 이런 밤이 낯설겠지요. 태문이 물었다. 네, 너무 조용해서요. 오히려 그게 좀 무섭네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다. 저는 늘 사람 속에 있었거든요. 회의실, 공항, 호텔. 늘 불빛과 말소리 속에서 살았죠. 태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결국 사람은 조용한 데서 자기 소리를 듣게 돼요. 자기 소리요? 응. 파도처럼 제멋대로 들리지만 그게 본래 자기 리듬이요. 그 말이 서윤의 마음을 어딘가 깊은 곳에서 건드렸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바깥에 비가 다시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바람에 맞춰 등대 꼭대기의 불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안정되었다. 태무는 조용히 일어나 불빛을 확인했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다. 저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겠지. 서윤은 그렇게 생각했다. 잠시 후 태문이 작은 이불과 베개를 가져왔다. 여기서 좀 쉬어요. 내일은 상황이 나아질 거요. 감사합니다. 정말이요. 서윤은 조심스레 이불을 받았다. 그녀는 그 안에서 조용히 몸을 웅크렸다. 창밖의 어둠은 더 짙어졌고 파도는 더 가까이 들려왔다. 등대의 불빛이 창문을 스치며 방 안벽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빛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낯선 침묵 속에서 심장이 천천히 진정되는 걸 느꼈다. 도시의 밤에서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이곳에선 모두 또렷했다. 파도, 바람, 그리고 등대의 불. 그 속에서 서윤은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다. 하룻밤이면 되겠지. 그녀는 다시 그 말을 되뇌었지만 마음 한쪽이 묘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 잊고 있던 어떤 설렘에 가까웠다. 이 섬의 고요가, 그 불빛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말은 그녀의 내일을 바꿀지도 몰랐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자 등대의 불빛은 더 또렷해졌다. 창문 너머 바다는 어둠 속에서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다. 태무는 불빛의 각도를 조정하며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다. 기계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자 서윤은 조심스레 물었다. 이 불은 밤새 꺼지지 않나요? 그래야지. 배가 안 와도 불은 켜 있어야 하니까.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속엔 부드러운 확신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그 말을 곱씹었다. 배가 안 와도 불은 켜 있어야 한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지난 몇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떠올렸다. 일정표와 수치, 회의와 보고, 빛나는 도시의 중심에서 그녀는 늘 불을 켜고 살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불은 사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성과와 경쟁을 비추는 불이었다. 그 사실이 갑자기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태무는 작은 기름통을 들고 불 밑에 램프를 살폈다. 이 불은 손이 가야 해요. 가끔씩 바람이 세면 흔들리고 습기 차면 꺼질 수도 있지. 그래서 늘 옆에 있어야 해요. 불이라는 건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그의 손끝이 섬세하게 움직였다. 서윤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다루듯 불빛을 다루었다. 불은 살짝 흔들리다가 다시 안정됐다. 그 미묘한 떨림이 인간의 마음과 닮아 있었다. 여기 혼자 계시다 보면 외롭지 않으세요? 서윤이 조심스레 물었다. 사람이 없는 게 외롭지, 바다는 괜찮소. 이 소리들 덕분에 혼자라 해도 허전하지 않아요. 태무는 그렇게 말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익숙한 어둠이 그리고 오래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밖에서는 갑자기 바람이 더 세게 몰아쳤다. 창문이 덜컥거리고 벽시계 진동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라디오에서는 경고음이 짧게 울렸다. 태풍주의보 발효 외출을 삼가십시오. 서윤은 본능적으로 창가로 다가가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파도가 등대를 향해 부서지고 하얀 물결이 번개빛처럼 번쩍였다. 그 불빛 속에서도 등대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 순간 서윤의 마음 어딘가에 미묘한 경외가 피어올랐다. 태문이 조용히 말했다. 이 불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되지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군가는 그 불을 보고 방향을 잡아요.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의 밤을 밝혀주는 일, 그게 참 대단하네요. 그녀의 말에 태문은 웃었다. 그게 내일이요. 누군가의 밤이 너무 어둡지 않게 지켜주는 것. 바람이 다시 불었고 불빛은 잠시 흔들리다 제자리로 돌아왔다. 서윤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바다의 냄새와 등대의 따뜻함이 섞여 공기 속을 돌았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일은 이 섬을 더 보고 싶다. 이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다. 그렇게 그녀의 첫날 밤이 흘러갔다. 세상과 단절된 섬의 고요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아무 일정도 없는 밤을 맞이했다. 그 밤은 태풍보다 깊고 파도보다 잔잔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빛이 그녀 마음속에도 천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새벽녘 바람이 잠시 잦아들었다. 등대 창문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서윤은 낯선 천장 무늬를 바라보다가 눈을 떴다. 밤새 뒤척였지만 깊은 잠을 잔 듯 머리가 맑았다. 라디오에서는 간헐적으로 잡음이 섞인 기상 소식이 흘러나왔다. 태풍은 북상 중이며 남해 일대 강풍주의보가 계속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라디오를 바라보았다. 아직 나가지 못하겠구나. 창문을 열자 짠내 섞인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바다에서는 여전히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지만 밤의 격렬함은 조금 누그러진 듯했다. 태무는 이미 깨어 있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묵직한 철제 일지를 펼쳐놓고 있었다. 아침이에요? 벌써 6시요. 바람이 좀 잦아들었지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느리고 단단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불빛의 밝기, 방향, 날씨를 기록한다고 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일지를 들여다보았다. 낡은 종이엔 작은 글씨로 수십 년의 날짜가 이어져 있었다. 이걸 다 직접 쓰신 거예요? 그렇소. 불이 꺼지지 않은 날을 기록한 거요. 그 말에는 은근한 자부심이 스며 있었다. 서윤은 페이지를 한 장 넘겼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정성이 묻어 있었다. 이건 뭐예요? 빨간 줄이 쳐져 있네요. 그날은 불이 꺼질 뻔한 날이요. 내가 늦게 일어난 탓에 기름이 다 됐지. 그는 허허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긴장이 있었다. 그때 한 배가 근처를 돌고 있었다오. 불이 완전히 꺼졌다면 그 배는 암초에 부딪혔을게요. 서윤은 가볍게 숨을 삼켰다. 등대의 불 하나가 생과 사를 나누는 경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말없이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등대의 유리 너머로 먼 바다 위에 햇빛이 가늘게 번져 있었다. 그 빛은 희미했지만 한 줄기만으로도 바다는 다시 숨을 쉬는 듯했다. 여기선 불이 꺼지는 순간이 가장 무섭겠어요. 무섭지요. 그건 내 잘못으로 누군가가 길을 잃는 거니까. 태무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늘 같은 시간에 불을 확인하고 기름을 채우고 바람의 방향을 기록하지.
그의 말은 단순한 일과 같았지만 서윤은 그 속에서 어떤 신념을 느꼈다. 서울 사람들은 이런 일을 어떻게 볼까요? 태문이 문득 물었다. 그냥 오래된 직업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네요. 서윤은 조용히 웃었다. 한 사람의 손끝이 누군가의 밤을 살리는 일이라니, 이런 일엔 효율이나 성과 같은 단어는 어울리지 않네요. 태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빛은 숫자가 아니오. 사람의 손이 닿아야 살아있는 법이지. 바람이 다시 불었다. 등대 꼭대기의 유리창이 햇살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서윤은 잠시 눈을 찡그리며 그 빛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 작게 불이 켜지는 듯했다. 그건 따뜻하지도 눈부시지도 않은 빛이었지만 그녀가 앞으로 보게 될 세상의 시작 같은 빛이었다. 아침이 완전히 밝아오자 등대 아래로 바다가 드러났다. 밤새 몰아치던 파도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고 하늘은 흐리지만 어딘가 단정했다. 서윤은 잠시 문 앞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짙은 회색 물결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며 은빛 무늬를 만들고 있었다. 그 아름다움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라앉혔다. 태무는 오래된 주전자에 물을 끓였다. 바다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지요? 네. 늘 창문 너머로나 배 안에서만 봤거든요. 가까이서 보면 다르게 들리지요? 그의 말에 서윤은 미소를 지었다. 파도 소리가 사람 목소리 같아요. 뭔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바다는 늘 말하오. 사람이 귀를 닫을 뿐이지. 그들은 함께 간단한 아침을 먹었다. 따뜻한 보리차와 구운 고등어 한 조각, 김 한 줄. 서윤은 그 소박한 식사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태무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등대에선 하루 3번 불빛을 점검하고 한 번은 꼭 바람을 느껴야 하오. 바람을 느낀다고요? 그래야 불의 방향을 알지. 기계만 믿으면 안 돼요.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불을 흔드는 건 늘 그놈이니까. 서윤은 창문 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풀잎이 한쪽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 작은 움직임 속에서도 방향이 바뀌고 세상은 미세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늘 바람을 피하려만 했지 느껴본 적은 없었구나. 태문 씨는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40 넘어부터요. 벌써 40해가 다 되어가오. 그럼 가족은? 있었지요. 근데 바다는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잖소. 그는 짧게 웃었다. 그 말 속에 슬픔이 있었지만 미련은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불을 끄지 않기로 마음먹었소.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불이 켜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살아있음을 뜻했다. 그 불이 꺼졌다는 건 누군가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그제야 이 등대가 왜 존재하는지, 왜 이 노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가 조금씩 이해되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잔의 김을 훑었다. 온기가 손바닥으로 번졌다. 나는 늘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려왔지. 지키기 위해 머물러 본 적은 없었다. 그 생각이 스쳤다. 도시에서 늘 성과와 시간을 쫓던 자신이 이 작은 섬에서 멈춤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될 줄은 몰랐다. 태무는 문득 말했다. 이 섬 사람들은 말이요. 이 불을 섬의 심장이라 부르오. 심장이요? 불이 꺼지면 섬이 멈춘다고 믿지.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다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는 바다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오늘도 불을 켜야지. 심장은 쉬면 안 되니까. 그의 말이 끝나자 서윤은 눈을 들어 등대를 바라보았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빛이 반짝였고 그 빛은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따라 길게 흘러내렸다.
그 순간 서윤의 가슴 어딘가에서도 작은 불씨가 켜지는 듯했다. 그건 태풍 속에서 흔들리던 등대의 불처럼 꺼지지 않을 것 같은 희미한 빛이었다. 오전 햇살이 등대의 유리창을 스쳤다. 바람결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평화가 있었다. 태무는 등대 위층으로 올라가 손잡이를 돌리고 유리창을 닦았다. 서윤은 그 뒤를 따라 계단을 올랐다. 계단은 나선형으로 빙빙 돌았고 벽에는 오래된 금속 냄새가 배어 있었다. 이 계단 참 오래돼 보이네요. 그렇지. 나보다 오래됐지. 불빛은 위로 향하니 올라가야지. 사람도 그래야 해요. 태문의 말에 서윤은 짧게 웃었다. 저는 늘 내려가기만 했던 것 같아요. 사람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고 실적을 낮추지 않으려 하고 위로 간다고는 하지만 늘 누군가의 그림자 아래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온 거 아니오? 이곳엔 그림자가 없소. 다만 빛이 있지. 그들은 꼭대기에 올랐다. 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둥글게 펼쳐졌다. 햇빛은 흩어져 있었고 물결은 잔잔했다. 등대의 중심엔 커다란 렌즈가 있었다. 그 렌즈는 천천히 회전하며 바다를 훑었다. 태무는 조심스레 손으로 그 표면의 먼지를 닦았다. 렌즈는 햇살을 받아 눈부신 무늬를 만들어냈다. 이건 빛을 모으는 유리요. 작은 불빛도 여기에 닿으면 멀리까지 닿지. 작은 불빛이요? 그렇소. 내가 가진 건 불씨 하나뿐이지만 이 렌즈가 있기에 멀리서도 보이는 거요. 서윤은 잠시 숨을 멈췄다. 작은 불씨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이끌 수 있다니.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맴돌았다. 회사에선 늘 반대로 말하죠. 큰 프로젝트, 큰 돈, 큰 영향력. 작은 건 아무 의미 없다고요. 태무는 빙그레 웃었다. 작은 게 커지는 거지요. 파도도 바람 한 줄기에서 시작돼요. 그는 다시 렌즈에 손을 얹었다. 이 유리도 마찬가지요. 작은 불을 받아 멀리 보내지.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생긴 거요. 그 말에 서윤의 가슴이 미묘하게 울렸다. 그녀는 조용히 유리창에 손을 댔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그 아래로 전해지는 온기가 느껴졌다. 그건 바다의 숨결 같기도 하고 자신의 심장 박동 같기도 했다. 불빛은 혼자서 멀리 가는 게 아니군요. 그렇지요. 늘 도와주는 게 있어야 하오. 렌즈, 바람, 그리고 지켜보는 눈. 그래야 길 잃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잠시 후 태문이 계단 아래로 내려가며 말했다. 점심엔 바람이 더 거세질 거요. 오늘은 등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네, 알겠어요. 서윤은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아래쪽으로 펼쳐진 섬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집들이 점처럼 흩어져 있고 바다 쪽으로 난 길 끝에 선착장이 있었다. 그곳은 이미 고요했지만 어딘가 슬펐다. 이 섬에선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사람의 발자국도 금세 사라졌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나는 지금 멈춰 서 있는 중이구나. 그리고 그 멈춤이 두렵지 않았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불빛은 단단했다. 그 불빛은 멀리서도 길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 작은 약속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정오 무렵 하늘이 다시 흐려졌다. 회색 구름이 천천히 몰려들었고 바람은 조금씩 세차졌다. 태무는 등대의 문을 잠그며 말했다. 오늘은 기압이 급하게 내려가오. 아마 오후엔 비가 다시 올 거요.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경험에서 우러난 긴장이 배어 있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어느새 잿빛으로 변했고 멀리서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불빛은 여전히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고 있었다. 태무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라디오를 켰다.
태풍은 서서히 북동쪽으로 이동 중이며 기상청의 차분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울렸다. 서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손에 머그잔을 쥐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지만 바깥 공기는 점점 싸늘해졌다. 섬에선 이렇게 날씨가 변하면 외로워지지 않아요? 그녀의 물음에 태무는 잠시 눈을 감았다. 외로운 건 날씨 때문이 아니오. 마음에 불이 꺼질 때 외로운 거지.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깊이 내려앉았다. 라디오의 잡음 사이로 바람이 섞였다. 창문이 덜컥거렸고 천장의 전등이 흔들렸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았다. 그녀의 시선이 바다 쪽으로 향했다. 저기요, 태문 씨. 저건 뭐예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엔 희미한 검은 점이 떠 있었다. 작은 어선 한 척이 파도에 밀리며 부두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저러면 위험한데. 태무는 급히 망원경을 들었다. 어부들이 귀향하는 모양이요. 이럴 때는 불빛이 더 또렷해야 하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등대 꼭대기로 향했다. 서윤도 따라 올라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며 머리칼이 흩날렸다. 태무는 손잡이를 돌리고 렌즈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했다. 그 순간 등대의 불이 한층 밝아졌다. 불빛이 닿아야 배가 방향을 잡지. 저 불이 없었다면 저 사람들은 어쩌죠? 길을 잃겠지. 바다엔 길이 없으니까. 태문의 대답이 파도 소리 위로 겹쳤다. 서윤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불빛이 바다 표면을 따라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파도 사이로 흰 거품이 번져가며 길처럼 보였다. 그 길 위로 작은 배가 흔들리며 천천히 방향을 바꿨다. 등대 불이 그들을 인도하는 듯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서윤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이 불이 방향이 되어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불빛은 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그걸 믿지. 태문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다. 그때 갑자기 천둥이 울렸다. 바다가 요동쳤고 비가 굵어지기 시작했다. 서윤은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등대의 불은 여전히 단단했다. 그 빛은 비와 바람을 가르며 끊임없이 회전했다. 서윤은 그 불빛에 시선을 빼앗긴 채 속삭였다. 저건 사람의 의지 같아요. 쉽게 꺼지지 않는 마음. 태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게 바로 불의 성질이요. 꺼질 듯하지만 끝내 꺼지지 않는 거. 비는 점점 굵어졌고 하늘은 어두워졌다. 하지만 등대의 불은 오히려 더 밝았다. 그 빛이 비바람을 뚫고 나아가는 순간 서윤의 마음속에서도 희미한 빛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낮 동안 잠시 잦아들었던 바람이 다시 몸을 일으키듯 불기 시작했다. 등대 주변의 풀잎이 일제히 눕고 파도는 서서히 높아졌다. 서윤은 창문 앞에 서서 어두워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해가 지자 바다는 금세 잿빛에서 먹빛으로 바뀌었다. 태무는 묵묵히 불을 점검했다. 기름통을 확인하고 렌즈의 방향을 조절하며 불빛이 일정한 속도로 도는지 살폈다. 그의 손끝은 익숙했고 움직임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늘 밤도 바람이 세겠네요. 서윤의 말에 태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럴 때일수록 불빛은 더 단단해야지요. 등대 안의 공기는 따뜻했다. 벽난로 옆에 놓인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서윤은 그 옆에서 손을 녹이며 물었다. 매일 이렇게 사시나요? 그렇소. 아침에 불을 끄고 해질 무렵 다시 켜고 사람들이 잊은 시간을 지키는 게 내일이지.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도시에선 불이 너무 많지요. 불이 많으면 오히려 어둠이 뭔지 모르오. 서윤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맞아요.
늘 화나니까 어둠이 무섭단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손끝으로 잔의 온기를 느끼며 속삭였다. 그런데 여긴 어둠이 오히려 고맙네요. 태무는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를 바라보았다. 초침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다. 여기선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러요. 도시에서 쓰던 시계는 이곳에선 소용없지요. 바다는 자기 속도로 사니까. 그럼 태문 씨는 그 속도에 익숙해지셨어요? 처음엔 아니었지. 하지만 시간이란 게 사람을 닮아가잖소. 급하게 살면 바람이 거칠고 느리게 살면 물결이 잔잔해져요. 그의 말에 서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거친 파도 같았다. 회의 시간에 쏟아지는 시선, 눈앞의 수치, 실적, 그리고 승진. 그 모든 것이 잠시라도 멈추면 가라앉을 것 같아 늘 버텨야 했다. 그러나 지금 파도는 다른 속도로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소리 대신 바람이, 불안 대신 고요가 자리를 차지했다. 서울에선 이렇게 조용한 밤이 있나요? 태문이 물었다. 아니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조용하면 오히려 무서웠거든요. 내가 뭘 놓친 건 아닌가, 뒤처진 건 아닌가. 그게 사람을 더 외롭게 하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태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바다는 늘 들려줘요. 오늘도 잘 견뎠다고, 내일도 나아가야 한다고. 그 말이 서윤의 가슴에 잔잔히 스며들었다. 불빛은 일정한 속도로 회전했다. 바깥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져도 그 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서윤은 느꼈다. 이 등대하는 바람보다 조용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처음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밤 9시가 넘자 바람이 한층 거세졌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했다. 등대의 벽은 두꺼웠지만 그 두께를 뚫고 들어오는 바람의 숨결은 거칠었다. 태무는 여전히 태연하게 불빛의 각도를 조정하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무섭진 않으세요? 서윤이 물었다. 바다는 늘 이렇지요. 무서울 땐 숨을 고르면 돼요. 급하게 움직이면 더 흔들리니까. 그의 말은 바람처럼 느렸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경고음이 들렸다. 태풍 경보 발효. 남해 저녁 강풍과 폭우 예상. 주민 여러분께서는 외출을 삼가시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반복되었다. 등대 안의 공기가 순간 묘하게 얼어붙었다. 이런 날에도 불을 켜야 하나요? 그래야지. 바로 이런 밤에 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요. 태문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불빛처럼 고요하면서도 강했다. 서윤은 창가에 다가가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물결은 이미 검게 뒤엉켜 있었다. 파도는 서로를 덮치며 부서졌고 그 위에 바람이 소리를 입혔다. 그녀는 손끝으로 유리창을 더듬었다. 저 아래에 사람이 있을까요? 있지요. 밤바다를 지나는 어부도 있고 항로를 따라 움직이는 배도 있어. 그럼 이 불이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이 불을 본 사람은 방향을 알아. 이 빛이 사라지면 그땐 바다가 사람을 삼켜요. 서윤의 눈에 불빛이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 빛은 마치 눈물처럼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도시에선 이런 불이 없어요. 불이 많지만 사람을 비추는 불은 없죠. 태무는 미소를 지었다. 사람은 편리한 불을 좋아하지요. 하지만 편리한 불은 언제든 꺼져요. 이런 불은 손이 닿아야 켜지고 지켜야 살아남아요. 바깥의 파도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등대의 벽이 미세하게 울렸다.
서윤은 무심코 창문을 향해 다가갔다. 유리 너머로 파도가 튀어오르며 빗방울이 흩어졌다. 그 물방울이 불빛에 닿자 작은 무지개 같은 빛이 잠시 피어올랐다. 그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다. 꺼지지 않는다는 건 이런 걸까? 태문이 말없이 등을 돌렸다.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세질 거요. 불이 흔들리면 기름을 채워야 하오. 그는 잠시 후미진 문을 열어 등불 아래로 내려갔다. 그의 그림자가 계단을 따라 길게 늘어졌다. 서윤은 혼자 남은 공간에서 잠시 귀를 기울였다. 파도, 바람, 그리고 불의 소리. 그 모든 것이 섞여서 하나의 숨결처럼 들려왔다. 그 숨결 속에 그녀의 심장도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를 생각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등대 불빛의 회전만이 그녀의 기억 속을 부드럽게 훑고 지나갔다. 그 불빛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밤 11시 등대가 크게 흔들렸다. 창문을 때리는 빗방울이 총알처럼 부딪혔고 바람은 벽을 울렸다. 라디오에서는 경고음이 연달아 울렸다. 태풍 중심이 남해 인근 해역에 상륙했습니다. 강풍 반경 내 모든 해상은 항해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음이 끝나자마자 전등이 잠시 깜빡였다. 순간 서윤의 숨이 멎었다. 불이 괜찮을까요? 태무는 이미 계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램프실로 갑시다.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해요. 그녀는 뒤따라 급히 계단을 올랐다. 등대 내부의 쇠기둥이 바람에 울리며 덜컹거렸다. 계단 손잡이가 차가웠다. 그녀는 한 계단씩 몸을 밀어 올리며 꼭대기로 올라갔다. 불빛은 여전히 회전하고 있었지만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흔들렸다. 렌즈가 미세하게 떨리고 불이 한순간 약해졌다. 태무는 재빨리 손잡이를 돌려 각도를 고정하고 기름통 밸브를 조정했다. 조금만 버티면 돼요.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손끝엔 긴장이 서려 있었다. 서윤은 숨을 몰아쉬며 그를 도왔다. 램프 옆에 놓인 예비 기름통을 들어 올리자 손이 떨렸다. 바람이 새어드는 틈으로 빗물이 튀어들어왔고 등대의 바닥은 미끄러웠다. 그녀는 넘어질 듯 휘청였지만 태문이 한 손으로 그녀를 붙잡았다. 괜찮소? 네, 조금 놀랐어요. 그녀는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그의 손에 기름통을 건넸다. 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다시 밝아졌다. 서윤의 눈가에 안도의 숨이 스쳤다. 이런 날이면 불이 꺼질까봐 늘 조심해야 해요. 태무는 땀에 젖은 이마를 훔쳤다. 한번 꺼지면 다시 붙이기 어렵지요. 왜요? 다시 켜면 되잖아요. 불이 꺼진다는 건 마음이 꺼지는 거요. 그 순간부터 바다는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의 말에 서윤은 숨을 삼켰다.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과한 진심이었다. 천둥이 크게 울렸다. 유리창이 흔들리며 금이 가는 듯한 소리를 냈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창을 붙잡았다. 창이 깨질 것 같아요. 괜찮소? 이건 몇십 년을 버텨왔지. 태무는 손을 내저으며 불의 상태를 다시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집중이 있었다. 그 순간 서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굽은 어깨, 바람에 흔들리는 흰머리, 그리고 끝내 꺼지지 않는 불빛. 그 모든 것이 한 장면처럼 마음속에 새겨졌다. 바람은 잠시 잦아들었다가 다시 거세졌다. 불빛은 파도 위로 길게 뻗어나갔다. 서윤은 창가에 손을 대고 속삭였다. 저 빛이 누군가에게 닿고 있을까요? 분명히 그럴 거요. 우린 보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지금 저걸 보고 있지. 그의 말에 서윤은 미세하게 웃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래요. 불은 그런 거요. 그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그 불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그들의 숨결을 흔들었지만 불빛은 여전히 일정한 박자를 지켰다. 그때 멀리서 번개가 번쩍였다. 하늘과 바다가 하나로 붙는 순간 등대의 불이 더욱 밝게 빛났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서윤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렸다. 새벽 2시가 넘자 태풍의 기세가 조금씩 누그러졌다. 등대의 벽을 때리던 바람이 잠잠해지고 빗줄기도 점점 잦아들었다. 긴 싸움이 끝난 듯 공기 속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서윤은 아직 잠들지 못했다. 램프 아래에서 기름통을 안고 앉은 태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정말 안 꺼졌네요. 그래요. 이 불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소. 사람이 끝까지 지켜봤으니까.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 속에는 피곤함보다 안도감이 먼저 비쳤다. 서윤은 벽에 기대 앉았다. 온몸이 무겁고 피로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다. 불빛이 천천히 돌며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그 빛이 닿을 때마다 서윤의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그건 눈물이었지만 슬픔이 아니라 이해의 눈물에 가까웠다. 태문 씨, 이 불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건 단순한 등대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같아요. 지켜보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금방 꺼져버리는. 태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못했지요. 바다에선 한 줄기 불이 곧 생명이요. 그의 말이 끝나자 창문 밖으로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바다는 조금씩 숨을 고르고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둡지만 그 어둠 속 어딘가에 희미한 푸른빛이 스며들었다. 서윤은 그 빛을 보며 속삭였다. 저도 언젠간 저런 불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 태무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미 불을 가진 거지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깊게 울렸다. 한참 후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등대 안엔 바람소리 대신 파도와 숨소리만 남았다. 서윤은 서서히 눈을 감았다. 잠깐의 고요가 세상을 덮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다. 도시의 빌딩 숲 사이 반짝이던 네온 사인과 광고판들. 그 불빛들은 화려했지만 금세 사라지는 빛이었다. 지금의 이 불빛은 달랐다. 아무 장식도 색도 없지만 오래 남았다. 그건 누군가의 손끝과 숨결로 지켜지는 불이었다. 태문 씨, 응? 그동안 전 늘 불을 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남이 켜준 불이었더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제 불을 지켜본 적이 없었어요. 태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았으니 됐지요. 불이란 건 꺼지는 걸 두려워하기보다 다시 붙일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중요하오. 서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바람이 마지막으로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다. 불빛이 여전히 돌았다. 그 빛은 밤을 넘어 새벽으로 향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 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도 내 불을 지켜야겠다. 그 순간 라디오에서 아주 미약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기상속보 태풍은 북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태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불을 바라보았다. 이제 끝났어요. 그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 불에 머물러 있었다. 그 불빛이 어둠을 넘어 자신의 삶 어딘가를 비추고 있다는 걸 그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아침이 밝았다. 태풍이 지나간 하늘은
믿기 힘들 만큼 맑았다. 밤새 쉼없이 회전하던 등대의 불은 이제 조용히 빛을 낮추고 있었다. 서윤은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다. 짠내와 흙냄새, 그리고 약간의 연기 냄새가 섞인 공기.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살아있음의 냄새처럼 느껴졌다. 태무는 등대벽을 닦으며 말했다. 바다는 참 빠르지요. 방금 전까진 세상을 삼킬 것 같더니 금세 아무 일도 없던 얼굴을 하지. 정말 그래요. 어젯밤이 거짓말 같아요. 그들은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태무는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차를 끓였다. 자, 이거 한 잔 마시고 힘내요. 오늘은 햇살이 좋으니 조금 걸어도 괜찮을 거요. 서윤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 아니 그 긴 밤 동안 많이 배웠어요. 배웠다니 내가 학교 선생도 아닌데. 그래도요. 서윤은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에는 밤새 남은 감정이 고요하게 녹아 있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밤새 신호가 끊겼던 기계가 갑자기 깨어나는 듯 진동음을 냈다. 신호가 잡히네요. 그녀는 화면을 확인했다. 순간 얼굴이 굳었다. 회사에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 부사장님, 긴급회의 보고 필요합니다. 서 대표, 개발안 수정안 서명 대기 중입니다. 언론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단어들이 눈앞에서 번쩍였다. 태문이 조용히 물었다. 부사장?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대답했다. 저 서울에 있는 바다에너지 계열 그룹의 부사장이에요. 그래요? 그럼 큰일 하시는 분이구먼.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이 섬에 온 거요? 네. 이 근처 해역에 해상 개발 계획이 있어서요. 터빈 설치, 항로 재조정, 항만 확장 그런 일들이요. 그럼 이 등대도 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태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묘한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다. 서윤은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원래는 이곳을 조사만 하고 바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보고서 몇 장 쓰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손끝으로 찻잔을 굴렸다. 근데 어제 밤을 보내고 나니까 이곳이 단순한 사업지가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불빛을 본 사람은 다 그래요. 그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지. 태문의 말에 서윤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무거워졌다. 휴대폰 화면에 다시 알림이 떴다. 오전 10시 긴급 영상회의 접속 요청. 현실이 다시 그녀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원을 껐다.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조금만 더 있다가도 될까요? 태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불빛도 이제 하루 더 켜야지. 그 말에 서윤은 잠시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이미 결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태무는 여느 때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그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느꼈고 불빛의 각도를 확인했다. 반면 서윤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다. 손끝 하나하나가 분주하게 떨렸다. 그녀의 머릿속엔 수십 개의 숫자와 보고서, 계약서 문장이 뒤엉켜 있었다. 이 섬에 풍력 발전 단지를 세우면 항로를 새로 내야 해요. 그럼 이 등대는 필요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에 태무는 고개를 들었다. 사람은 늘 새 길을 만들려 하지요. 근데 말이요, 새 길이 꼭 더 좋은 건 아니요. 하지만 그게 발전 아닌가요? 발전이라. 글쎄요. 빛이 많아지면 어둠이 사라질 줄 아는데 그 빛에 눈이 멀기도 하지.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창문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태풍이 쓸고 간 바다는 잠잠했다. 하지만 그 잔잔함 속엔 깊은 흉터 같은 파도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 흉터 위에 또 다른 상처를 내는 일을 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태문 씨, 응, 이 등대가 사라진다면 이 섬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아무 일 없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길을 잃겠지요. 사람이야 익숙한 대로 살아가니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멀리 있었다. 서유는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속한 세계와 이 섬의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절감했다. 서울에선 개발이 곧 희망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개발은 오히려 소멸에 가까웠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나는 누구의 희망을 위해 일해왔을까? 누군가의 길을 밝히려던 게 아니라 내 자리에 불빛만 지켜온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태무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가씨, 불이란 건 말이오. 누구를 위해 켜졌는지 알아야 꺼뜨리지 않을 수 있어. 그 말이 서윤의 가슴에 깊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등대 꼭대기를 올려다보았다. 렌즈가 천천히 회전하며 빛을 뿜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었다. 태문 씨, 이 불을 켜고 끄는 일은 매일 똑같죠? 그렇지요. 하지만 매번 달라요. 날씨도 바람도 내 마음도 다 다르니까. 그럼 혹시 불을 끄고 싶었던 날은 없었어요? 있었지요. 아주 많았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디선가 이 불을 기다리는 사람. 그 생각 하나로 버텼지요. 서유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의 말이 단순한 직업의 사명감을 넘어 삶 그 자체에 대한 태도임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 얼굴들 중에 가족도 있나요? 태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있었지요. 내 아들은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소. 그날 이후로 이 불은 내게 약속이 됐지.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러나 눈빛은 단단했다.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등대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 빛이 따뜻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마 이 빛을 지키는 쪽이겠지. 그 결심은 아직 말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이번엔 태풍의 잔재가 아니라 새로 떠오르는 새벽바람이었다. 하늘은 아직 푸른빛이 돌지 않았고 등대의 불빛만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태무는 조용히 말했다. 올라가 봅시다. 이 불이 어떻게 세상을 비추는지 직접 봐야지요. 서유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태문을 따라 계단을 올랐다. 낡은 철제 계단이 발밑에서 삐걱거렸다. 층을 돌 때마다 등대의 빛이 벽에 반사되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 빛이 마치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 꼭대기에 오르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창문 밖엔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있었다. 아직 완전히 밝지 않은 하늘 아래 바다는 짙은 회색이었다. 태무는 렌즈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불빛의 방향을 가리켰다. 저기 보이죠? 저게 어제 배가 들어오던 항로요. 불빛이 닿는 곳마다 사람이 산다는 뜻이요. 서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렌즈를 바라보았다. 그 유리 표면은 수많은 긁힘과 흠집으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 흠집들 덕분에 빛이 여러 갈래로 퍼지고 있었다. 빛이 새어나오네요. 그래야 해요. 완벽한 유리는 빛을 흡수하지만 흠집난 유리는 빛을 흩뿌리거든.
태문의 말이 바람에 섞여 퍼졌다. 그녀는 그 말을 곱씹었다. 결국 상처가 있어서 빛이 멀리 가는 거네요. 그렇소. 사람도 마찬가지지. 흠집이 있어야 마음이 열린다오. 그 틈으로 들어온 빛이 결국 다른 사람을 비추는 거지. 그의 목소리가 잔잔했지만 그 말은 바람보다 깊게 그녀의 가슴속으로 들어왔다. 서윤은 렌즈에 손을 댔다. 차가운 표면 아래에서 미묘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건 단순한 기계의 열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견딘 숨결 같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건 사람의 마음이네요. 누군가의 상처와 기다림, 그리고 믿음이 겹쳐진. 그래요. 이 불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켜는 거요. 태무는 그 말을 남기고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먼 수평선 위로 작은 빛 한 점이 깜빡였다. 저게 뭔가요? 조업 나간 배요. 저들은 저 불을 보고 방향을 잡지. 서윤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순간 자신의 세계가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서울에서 자신이 세워온 모든 계산과 논리가 이 단순한 불빛 하나 앞에서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큰 불만 켜려 했구나. 작은 불의 의미를 잊고 살았어.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칼이 흩날렸다. 등대의 불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비쳤다. 그 빛은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태문 씨, 이 불이 꺼지면 이 섬도 이 사람들의 마음도 사라지겠네요. 그래서 지켜야지요.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명확했다. 그 짧은 말이 서윤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렌즈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빛 하나가 깜빡였다. 그건 이제 절대로 꺼지지 않을 그녀 자신의 불이었다. 아침이 완전히 밝았다. 밤새 불을 지키던 등대는 이제 잠시 숨을 고르는 듯 조용했다. 태무는 렌즈의 불을 천천히 끄고 보호 덮개를 덮었다. 오늘은 평온하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서윤은 유리창 너머로 넓어진 바다를 바라보았다. 하늘은 짙은 파랑으로 비어 있었고 그 위를 갈매기 몇 마리가 날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휴대폰을 켜자 수십 통의 메시지가 한꺼번에 도착했다. 회의 일정, 개발 보고, 주주 대응. 그 익숙한 단어들이 다시 눈앞을 채웠다. 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도 그 글자들이 멀게 느껴졌다. 태문이 말했다. 돌아가야겠지요. 네. 하지만 그냥은 안 될 것 같아요. 허허, 그래요. 뭔가 달라졌나 보지?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진짜로 보고 싶어졌어요. 그동안은 늘 숫자와 계획만 봤지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잊고 살았어요. 태무는 잔을 들어 보리차를 따랐다. 그 따뜻한 향이 공기 속에 퍼졌다. 그럼 이제 뭘 하겠소? 돌아가면 개발 계획을 멈출 거예요. 다시 조사하고 이 항로와 등대를 보존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태무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웃었다. 그래요. 그 불을 본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되지요. 그 불이요? 응. 꺼지지 않는 불빛. 사람의 마음에 한번 비치면 다시 어두워지지 않아요. 나도 모든 것을 잃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이 불빛을 보고서 아직까지 살아오고 있어. 서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눈앞의 바다가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물결은 어제의 거센 파도와는 달랐다. 이제는 부드럽고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일정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섬에서 내가 본 건 바다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었다. 그리고 불은 그 삶을 지키는 마음이었다. 태무는 낡은 노트를 꺼냈다. 이건 내 기록이요. 불이 꺼지지 않았던 날들의 기록. 당신도 하나 쓰시오. 그가 건넨 빈 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서윤은 펜을 들고 천천히 글씨를 남겼다. 이 불은 사람의 삶을 지킨다. 그 짧은 문장이지만 그녀는 그 안에 모든 마음을 담았다.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졌다. 렌즈의 흠집 사이로 반짝이는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 순간 마음 한가운데서 무엇인가 단단히 자리 잡았다. 그건 후회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결심이었다. 태문 씨, 응, 저 이제 돌아가야겠어요. 하지만 이 불은 제 마음에도 남길게요. 태무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불이란 건 옮겨가는 거니까. 그의 말에 서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새벽의 바다처럼 잔잔하고 깊었다. 그녀의 마음속 불빛이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뒤 하늘은 완연한 봄빛이었다. 섬의 길가에는 바람에 눕던 갈대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바다는 깊고 잔잔하게 숨 쉬었다. 여객선이 다시 부두에 닿자 섬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다. 손에는 생선 바구니와 편지 봉투 그리고 오랜만의 일상이 실려 있었다. 그 사이로 한 여자가 캐리어를 끌며 나타났다. 한서윤이었다. 그녀의 걸음은 전보다 느렸고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등대가 있는 언덕 위에는 여전히 불빛이 돌고 있었다. 낮이었지만 햇살 속에서도 그 불은 묘하게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그 불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꺼지지 않았구나. 등대의 흰 벽이 햇빛에 번쩍였고 바람이 그 주위를 감쌌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날 새벽의 바람, 태문의 목소리, 파도 소리, 그리고 불빛의 흔들림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선착장 옆에 작은 벤치에 앉아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울 본사의 번호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서 부사장님, 기자회견 준비됐습니다. 이번 해역 개발건 전면 재검토로 발표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녀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수평선 위로 갈매기 몇 마리가 원을 그리며 날았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네, 맞아요. 우리는 방향을 바꿀 겁니다.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전화기 너머의 사람은 잠시 말을 잃은 듯 조용해졌다. 서윤은 그 침묵을 받아들이듯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귀에서 떼고 바다를 향해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했다. 섬의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그 안엔 소금기와 바람 그리고 자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멀리 언덕 위에서 태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등대 앞에서 천천히 손을 들어 인사했다. 서윤도 두 손을 모아 인사했다. 둘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다. 그 불빛이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누군가의 밤을 지킨다는 건 결국 내 삶을 지키는 일이구나. 그 순간 머리 위로 햇살이 부서지며 눈부신 파편처럼 흩어졌다. 등대의 불과 햇살이 겹쳐져 세상 전체가 한 줄기 빛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캐리어를 닫고 천천히 배로 향했다. 등대의 불빛이 바다 위로 길게 따라왔다. 그 불은 멀어져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건 이제 그녀 마음속에 새겨진 빛이었기 때문이다. 배가 섬을 떠난 뒤에도 등대의 불은 계속 돌았다. 바람이 다시 불어도 파도가 조금 거칠어져도
그 불은 흔들릴 뿐 꺼지지 않았다. 태무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기름을 채웠다. 기름 냄새가 공기 속에 퍼지고 낡은 금소금이 들렸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그는 중얼거렸다. 오늘도 불은 잘 돌아가고 있네. 창문 밖으로 바라본 바다는 한결 고요했다. 태풍이 지나간 흔적은 사라지고 수평선은 다시 반듯하게 펴져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라디오를 켰다. 해상 뉴스입니다. 남해 인근 개발 계획이 전면 재검토되었습니다. 기존 항로와 등대는 보존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기자의 담담한 목소리가 등대 안을 가득 메웠다. 태무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결국 그렇게 됐구먼. 그는 잔을 들어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입안에 퍼지는 구수한 향이 마음을 감쌌다. 그의 시선이 책상 한쪽으로 옮겨졌다. 그곳엔 서윤이 남기고 간 작은 쪽지가 있었다. 불은 사람의 삶을 지킨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글씨는 단단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태무는 그 쪽지를 천천히 접어 낡은 일지 사이에 끼웠다. 그 위엔 오늘도 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그의 필체가 적혀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기억 속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잔잔히 떠올랐다. 이 불은 사람의 마음 같아요. 그 말이 여전히 등대 안을 맴도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렌즈 쪽으로 걸었다. 햇빛이 들어와 렌즈 위에서 반짝였다. 그 빛 속에 먼지가 떠다니며 작은 별들처럼 반짝였다. 사람의 마음이라 참 좋은 말이네. 그는 중얼거리며 렌즈 표면을 손끝으로 닦았다. 저 멀리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배 한 척이 지나갔다. 그 배의 선체에는 서해 7호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그 배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 배도 이제 길을 잃지 않겠지. 바람이 불어와 등대 창문을 스쳤다. 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단단히 돌아갔다. 태무는 창가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불은 계속 켜져야지. 누군가의 밤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의 말이 바다로 흩어졌다. 그 말이 닿은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항로가 빛을 찾고 있을 것이다. 등대의 불은 다시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또 한 바퀴. 그 빛은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았다. 그건 이제 단지 바다를 위한 불이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오래된 약속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섬에는 관광객들이 드문드문 찾아왔고 작은 카페와 민박집이 다시 문을 열었다. 하지만 등대의 불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돌았다. 계절이 바뀌어도 사람의 얼굴이 바뀌어도 그 불은 변하지 않았다. 태무는 이제 더 자주 밖을 걸었다. 그는 바다로 이어진 좁은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바람의 냄새를 맡았다. 파도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누군가 남기고 간 오래전 필름 카메라였다. 그는 카메라를 들어 등대를 찍었다. 그래, 이렇게 남겨두면 되겠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사진기 셔터가 눌리며 작게 찰칵 소리를 냈다. 저녁 무렵 라디오에서는 익숙한 이름이 흘러나왔다. 해운에너지 그룹 서윤 부사장, 해상 보존 정책 강화 방침 발표, 해양 생태 보호를 위한 등대 프로젝트 착수. 태무는 라디오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등대 프로젝트라 이름 참 잘 지었네. 그의 눈가에 잔주름이 번졌다. 그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다. 기자의 목소리 뒤로 서윤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바다는 인간의 삶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개발로 빛을 만든다면
그 빛은 다시 바다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은 켜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태무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치 등대 불빛처럼 그의 마음을 비췄다. 바람이 천천히 불었고 등대 유리창이 반짝였다. 그는 손에 들린 찻잔을 들어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그래, 불은 지키는 거지. 그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그 말이 공기 속에 퍼지며 등대 안을 가득 채웠다. 밤이 찾아왔다. 바다는 낮의 온기를 서서히 삼켰고 별빛이 떠올랐다. 태무는 다시 렌즈 앞에 섰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불빛이 그의 손끝에서 깜빡였다. 그는 기름을 채우고 불의 심지를 다듬었다. 익숙한 움직임, 그러나 오늘은 어딘가 달랐다. 불이 켜지는 순간 그는 속삭였다. 오늘의 불은 그녀에게도 닿겠지. 등대의 불이 회전하기 시작했다. 멀리서 바라보면 그건 단지 작고 흔한 불빛이었지만 그 불빛 하나가 바다를 가르고 세상을 비췄다. 그리고 그 빛의 끝에는 서윤이 바라보는 또 하나의 등대가 있었다. 도시의 회색 건물 사이 유리창 위로 비치는 작은 불빛. 그녀는 그 불빛을 볼 때마다 섬의 바람 냄새를 떠올렸다. 바다는 오늘도 숨을 쉬었다. 그 숨결에 맞춰 등대의 불이 한 바퀴 또 한 바퀴 돌았다. 그 불은 이제 사람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 있었다. 몇 해가 지난 후 가을이 찾아왔다. 바람의 결이 달라지고 바다는 다시 묵직한 빛을 품었다. 등대의 벽에는 햇살 대신 황금빛 노을이 스며들었다. 태무는 천천히 불빛의 심지를 다듬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손등의 핏줄은 더 또렷해졌다. 이제는 오래 버티지 못하겠지.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엔 두려움보다 평온이 있었다. 그는 불빛이 회전하는 걸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라디오에서는 파도 소리가 잔잔히 흘러나왔다. 오늘도 남해 저녁, 날씨 맑음. 등대 불빛은 정상 작동 중입니다. 그 익숙한 멘트를 들으며 그는 눈을 감았다. 창문 너머로 갈매기가 울었다. 그 울음은 오래된 노래 같았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제 내 불도 누군가에게 건네야겠구나. 저녁 무렵 등대 입구로 발소리가 들렸다. 낯익은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어왔다. 태문 씨, 안에 계세요?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문이 열리고 서윤이 서 있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한층 부드러웠다. 왔구먼. 또 먼 길을. 그냥 보고 싶어서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웃음엔 지난 계절들의 이야기가 묻어 있었다. 둘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해가 수평선으로 내려가며 붉은 길을 만들었다. 그 길 끝에서 등대에 불이 켜졌다. 서윤이 속삭였다. 불이 여전히 돌아가네요. 그래야지. 이 불은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니까. 이젠 제가 그 불을 이어받을게요. 태무는 그녀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노을빛이 비쳤다. 그 말 참 고맙소. 그들은 함께 꼭대기로 올라갔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오래된 금소금이 울렸다. 렌즈는 여전히 투명했고 불빛은 일정한 속도로 회전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불 옆에 섰다. 태무는 그녀에게 손전등 하나를 건넸다. 이건 내가 처음 불을 맡았을 때 쓰던 거요. 기름은 다 떨어졌지만 마음은 아직 남아있지. 서윤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았다. 그 순간 작은 의식처럼 바람이 불었다.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감싸며 반짝였다. 태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젠 내가 없어도 괜찮겠지. 그럼요. 불은 계속 켜질 거예요. 그녀의 대답에
그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그 말이 듣고 싶었소. 그는 천천히 렌즈 위에 먼지를 닦고 마지막으로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긴 세월의 고요가 담겨 있었다. 밤이 완전히 내렸다. 등대의 불은 바다 위를 돌며 길게 이어졌다. 그 불빛이 멀리서 본 서윤의 눈 속에 들어와 반짝였다. 바람이 스쳤고 파도가 철썩거렸다. 그 모든 소리들이 하나의 리듬처럼 어우러졌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불은 꺼지지 않는다. 사람이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이 이어가니까. 등대 꼭대기에서 빛이 한 바퀴 더 돌았다. 그리고 또 한 바퀴. 세월은 흘러도 바다는 여전히 거칠고 그 불빛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사람이 지키고 있었으니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